오늘의 일자 2026년 8월 24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물건을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물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물건은 편안함을 주며, 또 어떤 물건은 우리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재물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만지고 사용하는 그 물건들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돈복과 행운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 되어 여러분의 손때 묻은 소지품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운이 담긴 이 소중한 물건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금전운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단 한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키면 집안에서 이유 없이 돈이 새어나가던 흐름을 막고 밖으로 흩어지던 복을 다시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누고 비우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하며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곤 합니다.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몇 번이고 물건을 팔고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가져가라며 선심 쓰듯 나누어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로 그 무심코 건네는 물건 하나에 나의 소중한 재물운과 인생의 좋은 기회들이 함께 담겨 떠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에는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에게로 직접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은 받아갑니다 라고 써주세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재물운이 오도록 2026년 8월 24일 오늘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사용한 물건에는 우리 삶의 에너지가 그대로 새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각인입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의 밝은 에너지,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던 영혼의 에너지, 그리고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던 환희의 에너지까지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늬처럼 내가 아끼던 물건에 아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물건은 더 이상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나의 분신과도 같고 내 인생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입었던 옷,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밤새도록 넘겨보던 책상,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식탁, 이 모든 것들에는 그 순간의 귀한 생기, 즉 살아있는 좋은 기운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낡은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쌓아 올린 공탑의 주춧돌 하나를 스스로 빼내어 남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재물운과 성공운이 담긴 그릇의 한쪽을 깨뜨려 그 안에 담긴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아요. 이상하게 좋은 기회가 올 듯 하다가도 번번이 눈앞에서 사라져요. 집에만 들어오면 기운이 없고 모든 일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혹시 내가 나의 복이 담긴 물건을 너무 쉽게 남에게 내어주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운의 흐름이 막힌 것은 어쩌면 내가 스스로 만든 기운의 누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담긴 물건을 대가 없이 남에게 주면 내 재물운의 그릇에 구멍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야 하는 강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들어오는 물줄기가 강해야 하고
나가는 물줄기는 가늘어야 내 곳간에 재물이 쌓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운이 듬뿍 담긴 물건을 남에게 건네는 것은 내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내 복을 마음껏 가져가시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나에게 좋은 일이 많았을 때, 사업이 번창했을 때, 소위 잘 나갈 때 쓰던 물건일수록 그 안에는 강력한 성공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소중한 사람에게 이거 쓰면 너도 잘 될 거야 라는 좋은 마음으로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 운의 총량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되어 결국 나의 운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복을 깎아먹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부자들이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쓰던 물건을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성공 에너지가 깃든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이 바로 자신의 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자 더 큰 성공을 불러오는 자석과도 같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물건을 특히 더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지, 나의 운을 지키기 위해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속옷은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내밀한 기운과 건강운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속옷은 우리 몸에 가장 가깝게 닿는 옷입니다. 하루 종일 나의 체온과 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파장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풍수에서는 속옷을 단순한 천 조각으로 보지 않고 제2의 피부이자 나의 신체 일부로 여깁니다. 가끔 명품 속옷이나 비싼 속옷을 한두 번 입고는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까운 마음에 건네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의 몸에 깃든 고유한 생체 에너지, 특히 건강과 직결된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건강하고 활기찬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 좋은 건강운을 상대방과 나누어 갖게 되어 나의 기운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몸이 좋지 않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 탁한 기운이 속옷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각자의 고유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입던 속옷을 물려주거나 함께 입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속옷을 선물하고 싶다면 반드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을 정성껏 포장하여 선물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낡고 해진 속옷을 아깝다고 계속 입거나 남에게 주는 것은 나의 돈복과 행운을 스스로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날 같다면 다른 사람에게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여 버리는 것이 나의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풍요를 담는 쌀떡과 밥솥을 남에게 주면 우리 집에 재물복이 그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주방은 풍수에서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심장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쌀과 밥을 담는 도구들은 재물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쌀은 풍요와 금전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담는 쌀독, 밥을 짓는 밥솥, 그리고 그 밥을 담아 먹는 밥그릇은 모두 재물을 담는 그릇, 즉 우리 집의 복주머니인 셈입니다. 이런 귀한 의미가 담긴 밥그릇이나 밥솥을 이사를 가거나 새 제품을 샀다는 이유로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사용하며 좋은 일들이 많았다면 그 그릇과 밥솥에는 가족의 화목과 번영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 집의 복주머니를 통째로 다른 집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더 커져나갈 재물운의 씨앗까지 남에게 넘겨주는 격이니 나의 금전운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그릇이나 미개봉 밥솥을 선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운이 담기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므로 상대의 복을 빌어주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밥을 담고 국을 담아 먹었던 그릇은 다릅니다. 그 안에는 나의 식복과 제복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칼이나 이빨이 나간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은 그 자체로 날카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관계 단절이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던 칼을 남에게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씨앗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가 나가거나 깨진 그릇은 깨진 복을 상징합니다. 이런 물건은 재물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틈으로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아깝더라도 이런 물건들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라 즉시 집안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했을 때 쓰던 지갑을 남에게 선물하는 것은 내 평생의 운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편안하게 머물고 친구들을 더 많이 데리고 들어오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풍수도구입니다. 지갑 안에는 돈뿐만 아니라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명함, 그리고 소중한 사람의 사진까지 들어갑니다. 즉, 지갑은 나의 재물운과 인간관계운, 사회적 성공운이 모두 응축된 작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크게 성공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사용하던 지갑을 자녀나 아끼는 후배에게 이 지갑의 좋은 기운을 받아 너도 성공하라는 의미로 물려주곤 합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지만 풍수적으로는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성공 에너지를 통째로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 운의 황금기를 함께했던 그 지갑을 넘겨주는 순간 나의 재물운은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거나 혹은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공중으로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새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와 성공을 기원하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이 새로운 집에 돈이 가득 담기기를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쓰던 지갑, 특히 나의 전성기를 함께한 지갑을 주는 것은 내 운명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이 돈의 집이라면 가방은 나의 기회의 집입니다. 가방에는 지갑뿐만 아니라 중요한 서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는 수첩,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휴대폰 등 나의 사회활동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물건들이 담깁니다. 내가 들고 다니던 가방에는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성사시켰던 계약들, 내가 얻었던 기회들의 에너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쓰던 가방, 특히 값비싼 명품 가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나의 사회적 성공과 기회를 넘겨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집안에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고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풍수 개운물입니다. 집안에서 자라는 식물은 그 집의 기운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합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 대화, 집안의 공기 흐름에 모두 영향을 받으며 그 집에 맞는 고유한 에너지 파동을 지니게 됩니다. 즉, 내가 오랫동안 정성껏 돌본 화분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우리 집의 기운을 나누어 가진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과도 같습니다. 이런 식물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은 우리 집에 살아있는 복덩어리 하나를 떼어서 남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기운이 깃든 속옷을 주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집안의 성장과 번영의 기운이 그 식물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가 우리 집의 기운은 그만큼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시들거나 죽은 식물은 즉시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죽은 식물은 살아있는 생기가 아니라 죽은 기운, 즉 사기를 뿜어냅니다. 이런 물건을 집에 두는 것은 집안의 좋은 운을 갉아먹는 행위이며,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더더욱 나쁜 행위입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불운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손된 물건, 특히 망가진 인형 같은 것도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형은 예로부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 주술적인 의미를 담기 쉬운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망가지거나 훼손된 인형은 좋은 기운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불길한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 아깝더라도 그냥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살아있는 기운은 소중히 지키고 죽은 기운은 단호하게 내보내는 것, 이것이 운을 다스리는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피치 못해 이런 물건들을 나누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을 나누는 것이면 알겠지만 물건이 너무 아깝거나 꼭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거래의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공짜로 주거나 일방적인 선물로 건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액이라도 돈을 받고 파는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가치를 교환한다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나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그 물건에 담긴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좋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물건의 가치에 상응하는 다른 물건과 맞바꾸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이나 조언을 듣는 것도 일종의 가치 교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방적인 나눔이 아닌 상호적인 교환의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쓰던 물건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일이며 나의 운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물건을 건네주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정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내어두는 것입니다. 태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양기, 즉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에 물건을 두는 것은 그동안 물건에 깃들었던 나의 개인적인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으로 재충전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물건은 이전 주인의 기운이 옅어지고 정화되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나의 복을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좋은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물건을 지키는 것을 넘어 좋은 사람과 좋은 말을 내 곁에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복이 있어야 제복도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변을 어떤 에너지로 채우느냐가 결국 내 운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항상 희망을 말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희망의 나무에서 희망의 꽃이 피고 풍요의 열매가 열리는 법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인연을 이어나가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 운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악담을 퍼붓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멀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은 결국 메말라 나에게 돌아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좋은 운과 귀한 정보가 모여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좋은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진다. 돈은 나를 사랑하며 언제나 나에게 풍족하게 흘러들어온다. 이런 긍정의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새겨 보세요. 반복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말들은 잠재의식에 뿌리내려 현실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투를 선하게 바꾸면 풍요는 약속처럼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의 운명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 하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에 깃들어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담긴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남에게 내어주지 않는 지혜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물운은 새어나가지 않고 단단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안 입는 옷, 속옷 꼭 이렇게 버리세요. 그래야 불행을 막고 금전운이 쏟아집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어쩌면 여러분의 옷장 가장 깊숙한 곳 혹은 신발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오래되고 낡은 물건들을 어떻게 잘 버려서 막혔던 돈복과 행운의 물길을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은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끼고 절약하며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늘 돈이 부족할까요? 혹은 새 옷, 새 구두를 사도 잠시뿐 기분 좋은 일이 오래가지 않아요 라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을 우리가 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이 하나의 커다란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 안에 이미 오래되고 이빨이 빠지고 금강 그릇들이 가득 차 있다면 과연 반짝반짝 빛나는 새 그릇을 어디에 담을 수 있을까요? 재물운도, 건강운도, 사람과의 좋은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낡고해지고 좋지 않은 기억이 묻어있는 물건들이 내 주변을 꽉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행운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지요. 특히 내 몸에 직접 닿던 물건들, 예를 들어 속옷, 옷, 신발 같은 것들은 나의 기운을 그대로 흡수하는 에너지 스펀지와도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팠을 때 입었던 옷, 돈 때문에 끙끙 앓던 시절에 신었던 구두,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들었던 가방, 이 모든 것들에는 그때의 아프고 탁한 기운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걸 아깝다고 혹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낡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잡고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개울에 누군가 흙탕물을 계속 붓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비움을 통해 새로운 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대대로 지켜온 오늘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순환입니다. 좋은 기운은 고여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맑은 시냇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돌아야 그 힘이 강해지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낡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꽉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이 흐르는 시냇물 중간에 커다란 댐을 쌓아 물길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썩고 악취를 풍기며 온갖 벌레들의 서식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집안의 기운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구멍 난 양말, 굽이 다 달린 신발들은 그 자체로 썩어가는 물과 같은 탁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옷장과 신발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집안 전체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운세 또한 하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옛 어른들이 집안이 어지러우면 복이 달아난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바로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는 그것을 사용했던 주인의 기운, 즉 손때와 발때, 그리고 그 시절의 감정까지 모두 깃들게 됩니다. 특히 내 몸의 가장 밀접한 부분에 닿는 속옷은 그 사람의 기운과 거의 동일시될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는 부인이 다산한 부인의 속옷을 얻어 입기도 하고 무당이 구슬할 때 그 사람의 속옷을 이용해 의식을 치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기운을 가진 물건을 낙고해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는 것은 나의 소중한 기운, 나의 분신을 함부로 내다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버릴 때 버리더라도 아주 정성스럽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의 기운을
온전히 거두어드리고 낡은 물건의 수명이 다했음을 정중하게 알려주는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낡은 운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부와 복을 맞이하는 비움의 풍수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운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부터 다져볼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속옷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속옷은 내 몸의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오랫동안 직접 닿아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운을 가장 순수하고 강력하게 흡수하는 물건이지요. 따라서 속옷을 어떻게 관리하고 버리느냐에 따라 나의 운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열어보세요. 혹시 고무줄이 늘어난 팬티, 목 부분이 누렇게 변한 러닝 셔츠, 어딘가에 작은 구멍이 난 속옷이 보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주저없이 퇴출 명단에 올려야 합니다. 이런 낡은 속옷을 입는 것은 마치 금이 간 그릇에 귀한 보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가도 아이고, 여긴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하고는 그대로 새어나가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깝게 이걸 어떻게 버려, 걸레로라도 써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약 정신은 정말 아름답지만 여러분의 돈복을 생각한다면 절대 금물입니다. 속옷은 나의 가장 소중한 기운을 담았던 그릇입니다. 그런 신성한 그릇을 바닥이나 닦는 걸레로 쓰는 것은 나의 운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천대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 몸과 내 운을 먼저 귀하게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속옷을 버릴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그동안 깃들었던 나의 기운을 씻어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버리지 말고 가위로 몇 번 잘라서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내 몸의 일부와도 같았던 물건에 깃든 기운을 온전히 소멸시키고 혹시 모를 나쁜 기운이 깃드는 것을 막는 의미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른 속옷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꼭꼭 묶어서 쓰레기 봉투 가장 깊숙한 곳에 버려주세요. 나의 소중한 기운이 다른 쓰레기들의 탁한 기운과 섞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마지막 배려인 셈입니다. 속옷 색깔도 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재물운을 확 끌어올리고 싶다면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을, 승진이나 명예를 원한다면 흙의 기운인 노란색 계열을 입어보세요. 좋은 인맥을 넓히고 싶다면 나무의 기운인 푸른색이나 녹색 계열이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이제 나의 운을 세상 밖으로 실어나르는 갑옷과 전차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옷과 신발이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여러분의 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옷장에 새 들어사는 기운 도둑입니다. 옷은 입어줄 때 생명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는 옷들은 점차 음습하고 탁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이런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옷장 문을 열 때마다 키키한 냄새와 함께 정체된 기운이 쏟아져 나와 집안의 운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내가 정말 힘들었던 시절, 아팠던 시절에 자주 입었던 옷이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 옷에는 그때의 눈물과 한숨, 아픈 기운이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좋은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유행이 지나서 혹은 살이 쪄서 못 입게 된 옷을 살 빼면 입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끌어안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자 현재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과감히 비워내고 지금의 나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옷을 버릴 때도 속옷처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기보다는 버리기 전에 햇볕이 아주 좋은 날 베란다에 하루 이틀 정도 늘어놓아 기운 일광욕을 시켜주세요. 햇빛의 강력한 양의 기운이 옷에 스며든 묵은 기운과 습기를 정화해 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고마웠다. 이제 너의 소임은 끝났으니 좋은 곳으로 가렴하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신발은 어떨까요? 신발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복덩이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밑창이 다 닳고 뒤축이 구겨진 낡은 신발은 고장난 나침반과 같아서 나를 자꾸만 엉뚱하고 좋지 않은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 신발의 앞코가 까지거나 더러운 것은 나의 앞길, 즉 미래의 운이 막히는 것을 상징하니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버릴 신발이 있다면 이 역시 햇볕에 잘 말려 나의 채취와 기운을 날려보낸 뒤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끈이 있는 신발이라면 끈을 모두 풀어서 버리세요. 이것은 얽혀있던 인간관계나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술술 풀리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옷장과 신발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년째 잠자고 있는 기운 도둑옷이나 고장난 나침반 신발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어떤 물건들을 떠나보낼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비워내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돈이 직접 머무는 집, 바로 지갑과 그 지갑을 품는 더 큰 집인 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만 잘 관리해도 돈이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떠나려 하질 않을 겁니다. 지갑은 돈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도 낡고 지저분하고 비좁은 집에서는 살고 싶지 않으시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과 쿠폰으로 뚱뚱해진 지갑, 실밥이 터지고 가죽이해진 낡은 지갑은 돈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입니다. 이런 지갑은 돈이 잠시 머물렀다가도 아이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하며 곧장 탈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갑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지갑의 수명은 보통 3년이라고 봅니다. 3년이 지나면 재물을 끌어당기던 기운이 다 소진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 새 지갑으로 교체, 새로운 재물운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낡은 지갑을 버릴 때는 아주 특별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갑을 깨끗이 닦은 후 그동안 나의 재물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지갑에서 돈이나 카드가 들어가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거는 이 지갑의 금고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흰 봉투나 천에 잘 싸서 보이지 않게 버려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번창하거나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던 황금기에 사용했던 지갑이라면 그 좋은 기운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따로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지갑이 새로운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부적 역할을 해줄 테니까요. 가방은 지갑을 품는 더 큰 재물 보따리이자 움직이는 금고입니다. 그래서 가방 관리도 금전운에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지 마세요. 바닥에는 뭔가 나쁜 기운과 먼지가 가득합니다. 소중한 재물 금고를 그런 험한 곳에 두는 것은 재물운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동입니다. 외출 후 돌아오면 가방 밑바닥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가방 안을 항상 7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이 꽉 차 있으면 풍수에서는 이제 더 채울 것이 없으니 비워질 일만 남았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항상 새로운 돈과 행운이 들어올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방 안에 먹다 남은 과자나 음료수를 넣어두지는 않으신가요? 음식물이 썩으면서 내뿜는 나쁜 기운은 재물운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음식은 반드시 따로 담아주세요. 처럼 지갑과 가방을 나의 소중한 재물을 모시는 귀한 공간으로 대접할 때 돈은 그곳에 머무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더 많은 돈 친구들을 불러 모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말이나 휴일에 날을 잡아 우리 집 복나눔 대청소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묵은 운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풍요를 맞이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배운 대상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보세요. 서랍 속 낡은 속옷들, 옷장 속 3년 이상 된 옷들, 뒤축이 무너진 신발들, 낡고해진 지갑과 가방까지. 처음에는 이렇게나 많았나 싶어 한숨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버려질 쓰레기가 아니라 곧 새로운 복으로 채워질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하며 분류하기입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손에 들고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을 전하며 버릴 것과 혹시라도 기부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것을 구분합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아깝다, 나중에 쓸지도 몰라 라는 미련이 드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는 쪽으로 분류하세요. 그 미련이 바로 낡은 기운에 발목 잡히게 하는 족쇄입니다. 세 번째는 기운 정화 의식입니다. 버리기로 결정한 옷과 신발, 가방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반나절 정도 늘어놓아 햇빛 샤워를 시켜줍니다. 태양의 밝은 기운이 그 안에 깃든 나의 묵은 기운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줄 겁니다. 속옷은 깨끗하게 세탁한 후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작별의 시간입니다. 풍수에서는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낮 시간,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가 낡은 것을 버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에 맞춰 준비된 물건들을 원칙대로 처리합니다. 속옷과 지갑은 가위로 잘라 검은 비닐에, 옷과 신발은 각각 구분해서 불투명한 봉투나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넣거나 수거함에 버릴 때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묵은 기운아 잘 가거라. 이제 이 빈자리에 황금 같은 새로운 복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여러분의 잠재의식에도 새로운 운을 맞이할 준비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움의 풍수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과거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떠나보내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며 빛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큰 체험을 위한 준비입니다.
컵에 담긴 묵은 물을 비워내야 맑고 신선한 샘물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 삶의 공간과 마음 속에서 낡고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낼 때 비로소 행운과 풍요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2026년 8월 24일인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낡은 속옷 한 장, 구멍난 양말 한 켤레를 버리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막혔던 운의 물길을 트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워내는 습관이 몸에 배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물건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좋은 기운으로 가득 채울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번영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황금빛 행운으로 가득하기를 2026년 8월 24일 오늘 기원하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좋은 기운만이 가득하기를